대한민국 고수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 인사이드 진행자 조현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래 직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나는 지금 이대로 해도 미래 직업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미래에 AI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 내 미래 직업은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는 또 어떻게 고민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많은 문제들, 미래 직업과 관련돼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생각과 의견을 모아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 가면서 여러분에게 미래 직업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남겨주실 분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국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 콜라이브 사무총장님이시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님이시고 사단법인 지역특화지원사업연구회 센터 이사장님이시자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 NFBEF의 준비위원장님이신 한광식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한광식입니다. 뭔가 이렇게 되게 많은 것들을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말도 너무 어려운데 그냥 하나의 키워드로 하면 미래 직업과 관련된 거죠? 예, 용어가 좀 어려운데 그 안에서 용어 하나하나가 우리가 필요해서 이제 만들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한 과정 또 거기서 제가 느꼈던 부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미래 직업? 라면서 기대를 좀 많이 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방송이 퍼스널 브랜드,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주로 청취하시는 이 방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뵙는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본인 소개를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나온 과정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대기업에도 있어 봤고 그다음에 전문대학에서도 있어 봤고 파견도 3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조직들을 한 6번 정도 만들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데 그 과정들이 상당히 저한테는 경험으로 다가왔고 또 진행하면서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했던 거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쫓아와 주고 서로 호응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제가 이제 그 60이 넘고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것들이 어떤 일들을 우리가 진행할 때에는 3가지 원칙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NFBEF라고 하는 국가미래직업교육 포럼의 3가지 키워드는 이음, 세움, 나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음은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세움은 각자 갖고 있는 장점들을 세워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고 그 이음과 세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필요한 나눔을 통해서 이로운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쪽에 그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서 지금 550명 정도가 발기인으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 노력으로 진행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서로 좋은 것을 생각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듯 브랜드도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면 대단히 큰 일들을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2가지 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국가미래직업교육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에서 직업을 일찍 선택하는 또는 고등학교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는 이런 2개로 나눠지고 있는데 직업을 일찍 선택하는 분들이 직업계고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전문대학을 가던 그 다음에 대학을 가던 군대를 가고 산업 전선으로 우리가 갈 때 좋은 경로들을 만들어서 본인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편견 없이 그것들을 꿈과 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일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 나눠서 보고 나누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단히 좁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확대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들을 만들어가자고 하는 측면이 국가미래직업교육 포럼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콜라이브는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협회가 우리 전문대 130개가 있는데 지금 86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콜라이브를 만들게 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 하나면 우리가 각 대학이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니라 공통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만들어내고 그 나름에서의 각 대학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나눌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 그 콜 라이브에서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는 100명이 모여서 각각 잘할 수 있는 거 하나씩 내놓고 99개를 서로 나눠서 받아가는 구조를 만들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경쟁력도 키울 수 있고 각각에 대한 것들이 훨씬 빠르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할 때는 나 중심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면 거기는 나는 외롭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렸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두 축을 그냥 완전히 그냥 매력적으로 어필을 해주셨습니다. 한쪽은 콜라이브, 그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협회, 그러니까 대학교의 협회가 만들어진 거고, 한쪽은 NFBEF 해서 국가 미래직업교육포럼을 통해서 지금 이게 사단법인화 안 됐는데 지금 한 550명이 벌써 모였다는 거죠? 네, 지금 NFBEF는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의 직업계고랑 전문대학이나 폴리텍들이 연합해서 우리의 직업의 허리의 인력들을 제대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출발이 됐는데요. 이 처음에 얼마나 동참할까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500명이 넘게 동참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사단법인으로 설립되고 2027년에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통해서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허리 인력들의 경쟁력을 본격화시키는 이런 작업에 대한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궁금한 게 지금 어차피 학교가 고등학교 중에서도 특성화 약간 직업계획 고등학교를 해서 폴리텍까지 이런 쪽이 지금 각자 고유의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국가 미래직업교육 포럼에서는 이 어떤 미래직업에 대한 준비를 해주는 거에 도움을 주면서 이런 단체가 출범을 하게 되는지 그게 되게 궁금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히 부지런하게 성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화 사회까지는 각각의 맡은 역할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지금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협력해서 새로운 발전을 유도하는 것보다 조직끼리의 경쟁을 통해 갖고 앞서 나가려고 하는 이런 쪽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가는데도 힘들고 뒤따라가는데도 힘들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보면 이제 상대편들을 이끌어줘서 서로 같이 만들어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에 보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고등학교에서 또 직업계고 그다음에 인문계고 전문대학에서 또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직업전문학교가 서로 인구가 감소되는 상태에서의 어떤 자원들을 모으고 거기에서 또 성장하고 도태되지 않으려고 하는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리 전체적인 것들은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입장. 그런 측면에서는 같이 모여서 중복되는 문제를 제거해 나가고 새로운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경로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이상적인 거잖아요. 그 이상적인 부분들은 현실에 부딪히면 가끔 힘을 잃잖아요. 그럴 때 우리 그 NFBEF가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어떤 그 포럼의 이 위상과 역할을 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이 활동들, 역할들을 좀 하게 될지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를 본다 그러면 우리 교육에 대한 거는 이제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 일자리로 보면 우리가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중소기업 입장으로 본다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쪽의 관점이 학생이느냐, 그다음에 일자리냐,
그다음에 산업이냐 보는 거에 따라 갖고 교육부가 담당하기도 하고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기도 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의 부처들이 서로 협력해서 유용한 인력들을 만들어내는 쪽이 잘 돌아가면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는데 교육부는 그냥 교육부대로,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자원부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중복이 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서로 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안에서도 경쟁이 발생되는 거죠. 그거를 진행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쪽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데는 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 지금은 그 선순환 체계에서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전문가들이 서로 모이고 정책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정책들을 잘 갈 수 있는 정책 건의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미래직업교육 포럼에서 중요하다. 그다음에 특히 지금의 구조보다는 AI 기반의 디지털이 중요한 시기에 빠르게 변화될 수 있는 구조들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은 대단히 지식인으로서의 중요한 일들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오늘인가 뉴스를 봤을 때 이 지금 화재 때문에, 산불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한다. 근데 거기에 하나가 AI 관련된 분야도 지원을 한다라고 그게 같이 껴 있더라고요. 재난 지원을 하면서. 그래서 아,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 지금 AI를 지원하는 게 굉장히 지금 시급한 화두구나라는 거를 이 발표한 걸 보고 또 알았는데, 오늘 한광식 우리 준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면 아, 지금 AI 기반으로 다 바뀌는 거에 각각의 부처마다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좀 우리 학생들한테 딱 초점을 맞춰서 제일 필요한 부분들을 조정해주고, 그다음에 필요한 교육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거나 어떤 그 시각을 바꾸는 거, 이런 부분들에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가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중간에서? 그 부분이 있고, 가장 우리가 솔직해야 되는 거는 지금 AI 디지털이 중요한데 AI 디지털을 우리 산업 환경에 우리 학생들한테 맞춰서 진짜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전문가가 맞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에요. 그 부분은 왜? 과거에 열심히 했던 기성세대가 AI 기반에서의 디지털을 갖고 제대로 지금 진행할 수 있는 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것들을 잘 갈 수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개인의 지금 준비보다는 국가 차원이나 그다음 지식인 차원이나 여러 형태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깨달을 수 있다는 측면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가미래직업교육 포럼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뭔가 이렇게 큰 단위에서 움직이겠구나. 그냥 각자 개인이 준비해서 개인이 미래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불안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우리 또 NF배프에 대한 그 준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미래 전략을 들으시면 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 안 해도 되겠구나, 준비를 좀 잘해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 일명 NF배프가 찾는 진짜 미래 인재, AI 관련된 그런 분야의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면 어떤 전문가가 지금 필요한지. 지금 전문가 쪽에서 우리가 가장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 기반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이 데이터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가를 좀 확인해 보면 지금은 데이터 구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분야가 되게 많습니다. 그냥 정해진 룰대로 교육을 시키고 그 안에서 진행되고 선생님들 각자 열심히 한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데이터 기반에서 AI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역할, 또는 학생들이 앞으로 갖춰져야 될 스킬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각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잘 교육시킬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부분, 또 상대편한테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숨은 고수들을 찾아서 연결해서 그걸로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게 앞으로 크게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에 필요한 지식들을 제대로 노력하고 그다음에 스킬들을 향상시키고 그 안에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이 결국 태도다. 그래서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이 사회를 선순환 체계가 올 수 있도록 기성세대들이 노력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살기 좋은 사회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보통 누군가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게 예전에는 막 3.1 운동도 그런 건이었을 거고 어떤 상황에 어떤 누군가는 앞서서 뭔가를 해야 될 때 지금 같은 그런 그 불안함 고독감을 느끼고 무언가를 했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런 교육에 내가 앞서서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계기가 있다면 혹시 어떤 계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게 되셨을까요? 진행을 하다 보면 새로운 것들을 이제 좋아하는데 제가 준비위원장을 맡고 그 전에 국가교육위원회 또 대학에서 이렇게 있으면 보통 우리가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 지식에 대한 것들을 축적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교수까지 올라가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실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걸 우리 그 이기우 회장님 재능대학교 총장님도 하시고 전문대교육협의회 회장했던 분이 삼실이 뭐냐면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런데 우리 지식인들이 잘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절실함이 부족하다는 거죠. 절실함은 그거는 실행에 대한 문제고 실행을 상당히 못하는 이유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성실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은 해야 되겠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행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식인의 양심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려움 없이 옳다고 생각하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실행으로 나오면서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이 도출되면서 나 나름의 그 방법에 대한 거를 터득한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마 근데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저런 말씀을 하실까 분명히 교수님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게 남들이 볼 때는 존경받는 교수님으로 이렇게 대학에서 그게 충분히 후진을 양성하면서 그렇게 계실 수도 있는데 이 거친 또 이게 나와서 많은 분들을 규합해가지고 이 많은 일들을 이뤄내시는 건 뭔가 다른 역량이 있어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학생 뭐 운동하고 이런 거 하셨었나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2020년에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로 파견을 나왔습니다. 근데 그 파견에 나온 계기가 그때 전문대학이 130개가 있는데 각 대학이 열심히 하죠. 근데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서 다른 대학에 필요한 거, 우리 전문대 전체에 필요한 것들보다는 자기 조직에 대한 열심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개별 대학끼리 경쟁하는 그런 체제에 있는 게 너무 싫어서 우리 전문대학 130개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그 안에서 일들을 하고 만들어보고 그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각자 경쟁하는 것보다 훨씬 보람과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학교로 돌아갈 상황이 벌어졌는데 학교로 가기가 어려웠던 게 제가 생각하고 하고자 했던 일들을 완성을 못해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학교를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남아서 추구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진행하게 된 것들이고요. 이거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실패를 했을 때는 다음에 이 시도는 더 어렵기 때문에 엄청 열심히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안에서 실패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대단히 이제 고독한 거고. 절실해지셨네요. 네, 절실해지고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제가 다짐을 하고 잘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쪽으로 지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신 거네요. 돌아갈 곳이 없으신 거네요.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이해했던 거의 그 교육이 굉장히 작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육이 제대로 들어가기 위해 윗단에서 고민하고 결정하고 정책이든 뭐든 이렇게 하는 여기를 지금 생각하시면서 만들어가는 국가 미래직업 교육 포럼이었는데 이걸 단순히 미래직업이라는 단어 하나에 꽂혀갖고 미래직업에 관련된 무슨 직업 교육을 좀 이렇게 뭔가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까 청년이 하나 제대로 성장하려면 아까 삼실이라고 했던 그 부분들이 예전에는 왜 아이가 하나 크려면 온 동네가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아예 그런 판을 만들어 주시는 거를 준비하시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맞게 이해한 건가요? 네, 아프리카 우리 속담에 우리가 보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빨리 가죠. 근데 멀리 가고 함께 가지를 않으면 그거는 계속 혼자 빠르게 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 시점이 조금 늦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멀리 갈 수 있는 준비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쟁보다는 협력하고 상생하고 서로 챙겨주는 사회로 이게 변화돼야 된다. 이런 쪽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첫 번째 저희 공식 질문이 탤런트, 재능을 도대체 어디서 어느 포인트에 발견하셨느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나는 이런 분야가 참 이런 게 재능이었어라고 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 어떤 포인트일까요?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 좋은 사람들의 역할을 확대시켜 주는 것.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역할을 확대해 줄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거에 되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상대편의 역할을 확대해 주는 거가 결국은 큰 재능으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좀 많이 받고. 그것도 그냥 이렇게 연예계로 봤을 때 매니지먼트 사장님 마인드 아니신가요? 내가 앞에 나가서 주인공보다 오히려 나보다 더 잘 뛸 선수를 이렇게 키워주고 필요한 거 연결해주고 하면서 여기가 잘 되게 하면서 기회를 같이 만드는 또 다른 SM이나 YG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학 교수들이 보통 자기의 연구 능력을 키우고 남들보다 더 나가고 앞서고 새로운 연구들을 하려고 하는 거에 저는 그 부분은 좀 부족했었는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탤런트들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저도 그 부분에 응원하고 동참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평적으로 많은 실적을 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령이 엄청 많은 사람 같고요. 제 개인에 대한 노력보다는 상대편을 통해서 내가 확대된 그런 장을 만들어주고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거가 제가 다른 데보다는 그 재능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걸 또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시면서 상상이 되시는지 얼굴에 미소가 막 가득하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보다 그 의미를 가지니까 저는 사람 만나는 것들이 너무 감사를 느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실 일이냐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공식 질문인데요. 사실 고수는 자신의 이 분야에 오기까지 남다른 트레이닝, 자신만의 훈련법이 존재한다고 제가 지금 15년째 이 방송을 진행을 해보면서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머물고 있다. 이 자리에 있다.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이런 훈련을 해왔다. 라고 하는 포인트를 한 3가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키워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이냐. 여기에부터 출발을 합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 모방, 찾아내는 거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상대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여기를 찾아내는 것들이 결국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상당수 어떻게 보면 그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그 풀어가는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열심히 하는 쪽으로 초점들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내 그 관심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계속 발견하고 찾아보고 그다음에 해결해보고 그다음에 나의 새로운 브랜드를 키우고 창조적인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 그 문제 해결 능력들이 되게 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것들을 보면
제가 하고 싶다,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되면 그거를 저는 정확하게 목표로 잡고 이 목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접근해 나가다 보면 현재로서는 좀 교만할지 모르지만 못할 일이 별로 없다. 네트워크의 중요한 것으로 보면 내가 못하는 거에 두려움이 없다. 왜? 상대편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면 내가 굳이 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이 해결 능력들을 뛰어나게 만들어줬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로 말씀하시는 건 문제 해결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 해결력은 문제를 정의를 잘하신 것 같고 이 문제를 정의를 잘하면 내가 아니면 이걸 해결할 다른 사람을 힘을 들여서라도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문제만 정의되면 문제는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시각이 확실히 틀리세요. 다른 분들하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내가 혼자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끝나는데 내가 생각한 이 정의한 문제를 해결할 누군가를 내가 네트워크 파워로 끌어서라도 어차피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지신 거네요. 이거를 첫 번째 키워드로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걸 다 연결해서라도 문제 해결을 키운다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어떤 첫 번째 원칙이다,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또 두 번째 키워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문제들을 볼 때 그 안에서 잘게 이렇게 나눠보면 할 수 있는 거랑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두꺼운 빵을 어떤 사람한테 먹으라고 그러면 못 먹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먹는 사람들은 잘게 잘라서 먹든지 부드럽게 해서 먹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있어서 못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문제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모르고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고 나가면 상당수 문제들은 다 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저는 어떤 문제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게 잘라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해결할 것인가 여기부터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할 것들을 하는 그런 성격들을. 남다르세요.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 훌륭했었는데 두 번째 키워드는 문제를 쪼개는 능력이 훌륭하세요. 해부해서 해결할 것과 내가 해결하지 못할 부분들을 빨리 정리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위임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잘했기 때문에 결국은 뭔가를 맡으신 문제를 그냥 거의 해결하시겠네요. 지금도 어떤 문제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 해부해서 각각의 사람들에서 특히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일부터 진행을 하고 내가 그 문제를 전체를 해결하려고를 안 하죠. 맨 나중에 매니지먼트를 하던 프로젝트를 관리하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풀어가면 너무 많은 거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지혜가 막 묻어나는 얘기인데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역량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맡긴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역량이 있다고 생각해서 맡긴 그 사람이 내가 기대한 것만큼 역량이 안 될 때도 꽤 많지 않으나요? 대단히 많죠. 그 숙성돼 갖고 잘 아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는 역량은 부족하지만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다양한 형태로 끄집어내고 대화하고 이 사람들의 상태들을 올리는 작업이 되게 피곤하고 어려운데 그것은 어차피 내가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찾아내고 만들어가는 일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들이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거에 대한 거는 상당히 피곤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쪽을 좀 덜 좋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더 나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상당수 그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한광식 준비위원장님께서 보셨을 때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함께 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의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의에 있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맡은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일은 잘하는데 열심히 안 하고 또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 안 하고 바쁜 것들 있으면 또 멀리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되게 제가 좀 싫어하는데 저는 데드라인 정해진 날짜 시간 안에 정확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 얘기는 본인도 그렇게 살고 계시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그 기준대로 다른 사람도 그런 기준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시간 관리에 대한 거를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 시간 관리 있는 거는 나도 중요하지만 상대편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지키지 않고 그 안에서 서로 신뢰들이 이게 깨지는 형태의 사람들을 대단히 좀 싫어하고, 저도 그거를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시기 때문에 정말 많은, 그러니까 진짜 내노라 하시는 다른 교수님들이나 총장님들도 우리 한광식 우리 준비위원장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함께 가는 그림을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는 거죠? 한광식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거는 실행력, 실천, 그다음에 믿음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 자신도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그 안에서 실행력이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데에서 그런 평판을 받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고수는 진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무언가 달라도 정말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광식 이 NF 베프 국가 미래교육포럼 준비위원장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어떤 세 가지 키워드의 첫 번째가 문제 해결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정의를 잘하시고 그다음에 이 정의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끌어다 쓰는 이 힘을 잘 발휘해서 문제 해결을 잘 하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이 첫 번째랑 연결되는데 문제를 잘 쪼개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만한 걸 갑자기 어떻게 하고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잘 나눠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내가 해결해서 빨리 성과를 내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는다. 결국 주변에 맨파워를 활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는 시테크, 그리고 정확한 약속, 말한 대로 지키고 그다음에 이 정확한 시간 약속을 지키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나한테도 중요하지만 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체크하는데도 그 기준으로 보면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저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자리에 오셨구나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공식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지금 저랑 이렇게 토크를 하고 계시잖아요. 막힘없이 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오프라인은 어떤 분들과 주로 요즘에 소통을 하고 계시고, 온라인도 중요한 소통의 시대에 온라인으로는 어떤 소통을 이어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들을 좋아하는데, 그 오프라인에 오면 우리가 서로의 교감, 그다음에 라포 형성하는 데 되게 좋죠. 상대편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오면 되게 좀 어려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말 다양한 분들을 이제 뵙게 되는데, 우리 그 NF 베프가 지금 그 국회의원 6명이 상임 고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당, 야당의 지금 NF 베프가 선순환 체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다양한 그 국회의원들 의견들 받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들 정리하고, 그다음에 산업체는 지금 그 메인비즈 협회 쪽에 제가 자문을 하고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의 서로들 이해관계들을 서로 좋게 만들고 연결하는 이런 쪽으로 정신없이 바삐 잘 보내고 있습니다. 아, 소통의 맥하시네요. 디지털의 데이터를 통해서 또 AI까지 연결되는 부분들까지를 앞으로 확장하는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 오프라인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그냥 나 혼자 잘해서 성장하는 걸 넘어서 누군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서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시다 보면 주변에서 인정을 할 때도 있지만 뭘 하는지 몰라서 뭐 한다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또 금전적인 부분으로 또 힘든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럼 막 아이 그만하고 그냥 나 원래 거 할까 막 이런 생각하실 부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지금 뭔가 시작하시면 멈추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멈추지 않고 내가 이런 일들을 계속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기인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저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건 뭐. 그 부분은 이제 첫 번째 거면
교수가 자기 전공에서 열심히 하지 뭐 전공도 아닌 것들이 뭐 엄청 옆을 보고 가느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교수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쪽에서 이렇게 볼 때는 깊이 있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람들 쪽하고의 소통력을 넓혀서 이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들에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돈에 대한 문제도 많이 들어가죠. 돈이라는 문제들은 젊었을 때 돈이 절실히 필요할 때는 그 돈이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마무리를 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거에 어떤 환원을 하는 측면에서는 돈도 결국은 벌고 잘 써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누구한테 지원을 안 받아도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또 이끌어 주는 거에는 제 나름대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저한테 그런 역할들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행운이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직업 교육 포럼이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 것 같습니다. 일단 필요하고 중요하니까 내가 먼저 해서라도 하되 이 좋은 일을 다른 사람이 좋다고 느끼게 되면 어차피 커질 거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세요. 꼭 긍정적이지는 않은데 뭐를 하겠다 그러면 미친 사람처럼 한다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해결한다고 하면 일단 된다. 내가 못하면 되는 놈을 갖다가 앉혀서라도 난 한다. 이거가 지금 몸에 배신 거잖아요. 그게 문제 해결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결과 중심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없습니다. 새로운 시각이세요. 일단 된다, 되게 한다. 아마 여러분이 뭘 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힘들다 하면 내가 혼자서는 도저히 힘들다고 하고 포기하셨을 대부분의 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나 혼자 해서 안 됐구나.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이걸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좀 찾아봐서 함께 하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또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또 이런 인사이트를 얻게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사고가 인풋의 사고가 아니라 철저히 아웃풋 사고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구가 개비지인 개비지야.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럼 쓰레기를 넣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게 아웃풋하고. 내가 필요한 아웃풋을 먼저 설정을 하고 요거에 필요한 인풋을 넣는 거지 전혀 상관없는 걸 무작정 열심히 하는 거는 그거는 전혀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별로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인풋의 사고가 아니라 아웃풋에서 정의가 돼야지 제가 하고 싶은 인풋을 정확하게 지식도 쌓고 스킬도 쌓는 부분. 여러분 아까 그 고수의 훈련법에 얘기했던 거는 그 답이 아니었네. 지금이 진짜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얻어야 될 아웃풋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설계한 다음에 이거에 필요한 인풋을 넣는 그 힘이 정말 탁월하신 거네요. 자, 그런 우리 한광식 준비위원장님이 생각하는 내 인생 최고의 때, 타이밍 언제였었는지 혹시 그런 때가 있으셨다면 얘기해 주시고 아니다, 난 아직 안 왔다. 얼마든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시기에 20대 후반까지 엄청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거는 내가 원했던 꿈, 부족한 능력을 채우려고 노력했던 대단히 많은 고민을 하고 좌절들 하고 그다음에 이제 30대부터 어떤 그 목표지향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젊은 분들이 자기의 능력이 부족해갖고 좌절하고 자기 목표들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순간순간 진행하다 보면 좌절도 있으면서 더 커진다라는 것들이죠. 목표들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달성이 되면 더 많은 도전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상당수 20대 이런 쪽에서 어려웠던 것들을 보고 지금의 제가 가장 즐겁고 뭐하고 했을 때는 제가 지금 좋은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세상 안에서 조금 더 인정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고 그다음에 존재의 의미들을 알게 될 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일들이 힘들어 보이지만 행복한 것들이죠. 나보다는 상대편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갖고 가면 훨씬 행복해지고 훨씬 즐거워지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화가 하나 떠올랐어요. 이렇게 이 안에 먹을 게 많은데 숟가락이 낀 거예요. 서로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떠서 먹여주니까 서로 이렇게 살면서 서로 환해지고 서로 믿고 하는 그 그림이 지금 말씀하신 데 떠오르는 거예요. 결국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 성장하고 나 혼자 노력하다가 나 혼자 좌절하고 불행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오히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으로 조금 더 생각하신다면 그게 더 다 같이 행복해지는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살아보니 그렇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기업에도 있었고 대학에서도 있고 공공기관에서도 있고 지금은 크게 보면 이제 NFBEF라고 하는 설립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쪽이 우리가 원했던 계획대로 잘 가야 되는 거가 지금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콜라이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우리 전문대학 전체에서의 평생 직업교육의 중심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지금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제 소명 또는 어떻게 보면 책무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이런 쪽에 지금 정리하고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이제 좀 더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일들의 마무리를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지금 쭉 달려왔는데 지금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이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뭐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근데 어떻게 보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노력하는 만치 그 결과가 없다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인정해줄 수 있고 그 결과를 키워줄 수 있고 더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멘토를 만든다든지 그 부분에 동력자를 만난다든지 본인한테 이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 안에서 함께 하다 보면 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또 함께 사는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높은 인사이트를 심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마지막에 드렸던 우화 내용 기억나시죠? 퍼스널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주로 나야 혼자만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제가 17년을 혼자 살면서 지금 이 자리를 되돌아보면 저 혼자 힘으로 여기에 왔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 분이 정말 명확하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경험과 지식과 경력들이 쌓여서 비로소 다시 나에게 돌아올 때 그게 내가 내 이름으로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국가 미래직업 교육 포럼 NFBEF의 준비위원장님이셨던 우리 한광식 준비위원장님의 말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혼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도 능력이다라는 것들을 익히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그래서 함께 더불어 함께 성공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훈훈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